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야당이 장외투쟁 또 시작했군요. 예. 네, 뭐 주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6년 만에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당원 협의회에서 나온 그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데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한 7만 명 정도 모였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추산할 때는 한 2만 명 정도 동대구역 앞에 모인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에 국민의힘이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절에 했었던 장애 집회 이후로 5년 8개월 만에 장애 집회고요. 어제 집회에는 전체 국회의원 107명 중에서 7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 상당히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참석을 했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도 다수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내에 거의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격앙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강경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찬란한 불빛이 꺼지고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 대통령의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3대 특검을 겨냥해서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 뛰고 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다.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그야말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그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갔는데요.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비하 용어, 속어라고 할 수 있는 이찍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를 뜻하는 용어인데 전국의 이찍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저 민주당 놈들이 여러분을 한날 한시에 묻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하신지 확인하러 왔다. 라고 속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묻어버린다는 표현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의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이 사용했었던 용어인데 북토크 행사에 가서 이 찍들은 한날 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를 인용해서 대구 집회 현장에서 이제 꺼낸 겁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경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느냐.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속개가 되면 당선 무효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실상 대선 불복을 야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쏟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 상당히 과격하군요, 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그 광화문 집회라든지 전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고 제1야당이 당대표 지휘하에 이제 공식적으로 주도한 집회에서 이런 거친 발언들이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터져 나왔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에 모여있던 당원들도 스크린에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담긴 영상이 재생이 되니까 고성을 쏟아내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이렇게 좀 격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참가자들이 많았고 윤석열 씨의 얼굴이 담겨있는 대형 깃발, 국민이 불러온 대통령 이런 문구를 달고 있는 깃발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이 이번 집회에 결합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북과 꽹가리를 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윤석열을 선창하고 대통령을 후창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또 이제 협중 시위에도 참여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분들, CCP 아웃이라고 중국 공산당 아웃 이런 구호들, 부정선거 사형 이런 극단적인 구호를
담고 있는 피켓들도 거리 곳곳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하면서 시도당의 당협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는 뭐 집회 성격이나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 뭐 깃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안내를 했었지만 네.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뭐 본인들의 주장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예. 담겨 있고 거의 구호만 보면요. 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데요. 거의. 네. 예. 네, 뭐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뭐 제지하거나 막아서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이 정도로 정말 아스팔트 구구랑 주장하는 바나 네. 행위나 뭐 이렇게 다 똑같아가지고 한 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준석 예.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도 황교안 어게인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그 이른바 광화문 집회 세력과 결합했던 모습,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때보다도 더 극단적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3대 특검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3대 특검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이 합의를 했다가 파기를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 탄압, 사법부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반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미리 좀 결집시키고 그 결집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집회의 현장을 다른 곳도 아니고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자신들이 칭하는 대구를 잡은 것. 그것도 뭐 그런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겠다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네, 일단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그래요? 27일 이번 주 일요일에도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긴 한데 그 뒤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뭐 서울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하는 거는 현실성이 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대구나 서울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국정감사 이후에 분위기를 보려고 뭐 일종의 이제 간접적인 출구 전략으로 일정을 이렇게 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당은 일단 어제 나왔었던 그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격하게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성토를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에 나선 거에 대해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국회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하다라고 격하를 했고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고 헌정유린 세력에 기대서 반전을 꾀하는 반동의 행동들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다 이렇게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망언들이 난무했는데 뭐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져서 저는 어제 귀를 씻었다. 이렇게 이제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에다가도 굉장히 좀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똘마니라고 표현했던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만 보이냐?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냄새나니까 입이나 좀 닦으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테러 집단 수괴로 지칭하고 뭐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장애 집회에 대해서 좀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집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여러 이제 방송들을 통해서 직접 언급을 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장애 집회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일요일에 뭐 했냐라고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도봉구에 있었다. 대구에는 못 갔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그랬더니 진행자가 다시 한번 그 못 간 거냐 안 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간 게 더 크다라고 솔직하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집회를 가봐야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 간 거고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큰 상태인데 장외투쟁을 해가지고 중도층의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예. 중도층 마음을 돌리는데 장외투쟁이 도움이 될 것이냐,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제 현장 결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재명을 끝장내야 된다라고 했던 표현을 두고 일부는 동의하는 면도 있고 일부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갔던 사람도 뭐 전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이 재판 속개되면 당선 무효다라고 발언한 걸 두고는 그거는 좀 격한 표현이고 개인적인 의견인 걸로 본다. 예. 그러니까 당의 입장하고는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장외 집회가 아니고 계속된다고 하면 한 번이 끝이 아니고 계속된다고 하면 장외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좀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퇴진 압박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제 행사장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제 행사는 우리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 행사였는데요. 예. 내년 9월에 한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는데 이걸 앞두고 오늘 2025 세종 국제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대법원장이 개회사를 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인 토대로 삼았다.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법을 자기 권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당의 이른바 이제 사법 개혁 그리고 이제 사법부와 관련된 법안 개정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행사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행사는 아니었고 뭐 세종대왕의 그 법 관련된 어떤 법률가로서의 그 세종대왕의 행보 이런 것들을 뭐 조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걸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아니라서 해석의 영역에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교로운 시점에 네. 공교로운 얘기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하는군요. 의결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늘 원래 이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진행 중이었고요. 뭐 이른바 이제 증거 멸실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는 네. 자리였는데 그 도중에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이거를 이제 상정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반대를 했지만 이제 워낙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 처리를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아마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제기가 된 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었던 이른바 비밀 회동설까지 이제 포괄하는 청문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국힘에서는 이 회동 의혹 제기한 사람들 고발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추가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건을 상당히 좀 강한 그 공격의 어떤 전환점으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슈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이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박성훈 의원과 원내 수석 대변인 최수진 의원이 함께 서울경찰청에 가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예.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이제 혐의점을 잡았고요. 최수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제2의 김만배 청담동 술자리 시즌2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선전선동하면서 지금까지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강력히 고발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 내용을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었던 이른바 회동서를 SNS를 통해서 확산시켰던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를 한 열린공감TV는 나경원 의원을 어떤 건으로 고발한 겁니까? 네, 열린공감TV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요. 예. 나경원 의원이 그 열린공감TV의 음성 보도에 대해서 AI 가짜뉴스다라고 예. 표현한 거를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해당 녹취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다. 예. 실제 녹취가 있고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목소리로 방송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는 있는데 예. 그 녹취를 여러 번 음성을 더 씌워서 예. 음성을 잘 못 알아듣도록 이제 음성 변조를 했을 뿐이지 AI로 만든 거는 아니다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AI냐 음성 변조냐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열린공감TV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지금 고발한 상태고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고발이 여러 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보수 시민 단체들은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이미 4건에 걸쳐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고요. 그리고 오늘 경찰이 브리핑한 내용,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접수를 했고 배당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뭐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예.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실관계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지 경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씨는 보석 청구했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또 한 번의 탈옥 시도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에는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나가서 재판받겠다라고 하면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신청한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체포 방해를 비롯한 여러 건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5부에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를 했고요. 아시는 대로 이제 보석 허가가 나오게 되면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이 붙은 상태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뭐 재판부가 아직 언제 그 보석 관련된 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기일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26일에 첫 번째 이 재판 공판이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날 한꺼번에 절차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 계엄 선포 이후에 허위 공포, 비화폰 기록 삭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등에 관한 재판입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군요, 이제.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24일 오후 2시 10분에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가 법정 내에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게 되는 거고요. 방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윤석열 씨에 대해서 법정 촬영 허가했던 것이랑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뭐 그래서 아마 김건희 씨가 수인복을 입고 오지는 않겠지만 뭐 본인의 사복을 입고 온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뭐 이거를 중계 화면으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진술까지 듣고 뭐 이런 건 아닌가요? 네, 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보통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한학자 총재 통일교 휠체어. 이 휠체어는 참 어떤 이런 분들 출석할 때는 흔히 등장하는데요. 네,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 날이었는데 출석할 때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출석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차에서 내리고 나서 휠체어에 곧바로 옮겨 타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만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이나 뭐 늦으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텐데 일단은 뭐 이번에 구속 기로에 놓이는 게 한 총재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입니다. 2012년에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뒤로 범죄 혐의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는 거 그리고 구속 심사를 받는 것도 이제 처음이고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제 83세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 악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예. 그래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굳이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무리한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뇌물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일단 한학자 총재가 보고를 받은 걸로 지금 이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증언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증언이나 증거 자료들을 봤을 때 이번 구속영장은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이면 결과가 나오겠군요. 네. 예. 자, 통일교 측에는요. 권성동 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지원을 요청했었다 당시에. 뭐 이게 이런, 이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같은 종교 집단의 유착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가 이제 앞으로 남은 또 하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밝혀내는 게 이제 특검팀의 과제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보냈었던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이게 이제 2022년 11월 중순쯤 보낸 건데요. 뭐 기존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전당대회 개입설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윤영호 씨가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봤고 그러면서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김기현 의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통일교의 조직력을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성배 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언급을 합니다. 땡땡땡은 심판이라서 포기했고 아마도 이제 당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땡땡땡은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그리고 땡땡땡은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영호 씨가 그러면 땡땡땡 의원은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